안녕하세요. 우리나라 환율 예측하기를 발표할 장인아입니다. 첫 번째로 다양한 나라의 환율 변화와 원인을 분석한 자료를 정리하기. 이걸 했는데요. 저는 멕시코와 그리스 그리고 베네수엘라를 조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나라 환율 변화를 결정하는 변화 원인 분석하기를 했는데요. 저는 크게 대내적 요인과 대외적 요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찾아보았습니다. 우선 대내적 요인의 첫 번째로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변화입니다. 만약 우리나라의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하고 국내에 자금을 투자하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원화를 매수하고 달러를 매도하게 되므로 외화 공급이 늘어나고 환율은 하락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무역 수지입니다. 우리나라의 수출이 늘어나면 수출을 통해 벌어들인 외화를 원화로 바꾸는 과정에서 외화 공급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는 환율 하락으로 이어지는데요. 반대로 수입이 늘어나면 외화를 사용해 외국 물품을 사야 하므로 외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환율은 상승하게 됩니다. 또한 국제 수지가 흑자일 경우 외환이 국내로 유입되어 외환 공급이 많아지고 환율이 낮아지는 반면 적자일 경우 외환이 해외로 빠져나가 수요가 많아지고 환율이 오르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경제 성장률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가 성장하면 외국인들이 한국 경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자금을 투자하려고 하고 이로 인해 외화 공급이 늘어나 환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에서 환율이 오를 것이라고 기대가 생기면 기업이나 개인의 외화를 미리 확보하려고 하면서 외화 수요가 증가하고 결국 환율은 실제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경제 심리도 환율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그 다음으로 대외적 요인의 첫 번째는 미국의 기준금리 변화입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전 세계적으로 달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우리나라에서도 달러를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커져 환율이 오르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국제 유가의 상승입니다. 국제 유가의 상승도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우리나라는 에너지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 유가가 오르면 에너지를 수입하는데 더 많은 외화를 써야 합니다. 이로 인해 외화 수요가 증가하고 환율도 상승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과 유출입니다. 외국 자금이 국내로 들어오면 외화를 원화로 바꾸는 과정에서 외화 공급이 늘어나 환율은 하락합니다. 반대로 외국인 자금이 빠져날 경우 다시 외화를 매수해야 하므로 외화 수요가 증가하고 환율은 상승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조사한 것을 토대로 경제 지표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환율 변화를 예상해 보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금리입니다. 여기 이렇게 표에 보이는 것처럼 지금 현재 한국 금리가 미국 금리보다 작은데요. 한국 금리가 미국 금리보다 작으면 자금 유출이 되어 원화가 약세되고 환율이 상승할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하지만 현재 미국 부채를 해결하기 위한 트럼프의 신중하지 않은 관세 정책으로 인해 전 세계가 바라보는 달러 신뢰도가 하락하여 이로 인해 달러 가치가 하락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미국의 경제가 안 좋아서 조만간 미국의 금리를 떨어뜨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은 환율 하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는 경상수지입니다. 이렇게 이 표를 가져왔는데요. 이 보이는 것처럼 지금 경상수지가 마이너스로 안 떨어지고 계속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상수지가 계속 플러스를 유지하기 때문에 현재 흑자가 유지되고 있어서 환율 하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 업황이 좋아질 것 같아 수출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것은 환율 하락의 요인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이 경제 부양책을 진행할 예정으로 한국 수출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것 또한 환율의 하락 요인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국제 유가가 점점 하락되면 무역 수지가 올라갑니다. 돈 나가는 게 더 적어지기 때문에 달러가
나가는 게 더 줄어들고 유가가 떨어지면 나갈 돈은 줄어듭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경쟁률이 높아지면 환율은 떨어지기 때문에 환율이 하락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로는 외국인 투자 자금의 흐름입니다. 관련된 자료를 찾아봤을 때 전망 및 평가로 연말까지 외국인 주식 투자 자금은 밸류에이션 메리트와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에도 불구하고 성장 등 거시 여건 부진으로 보합세 예상, 외국인 채권 투자 자금은 장기채 수요와 WGBI 선침의 기대 등으로 유입 우위가 지속된 전망이라고 보입니다. 이렇게 우위가 지속된 전망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나라에 자본이 많이 유입되기 때문에 환율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국내 탄핵도 이루어졌습니다. 외국 투자자들이 봤을 때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해소되어 외국 투자자들에 의해 돈이 들어오기 쉬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번째로는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전쟁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환율은 상승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전쟁이 잦아들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올라가면 달러의 강세가 올라가는데 이렇게 전쟁이 잦아지게 된다면 달러의 약세를 이끌 수 있습니다. 달러의 약세는 환율의 하락 요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하락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의 경기가 후퇴될 것으로 보입니다. AI 활황으로 인한 반도체 업황이 좋아질 것 같아 수출 회복, 현재 기름값이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미국에서 지금 주도적으로 기름값을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이런 제가 찾아본 요인들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환율이 4월 7일에서 두 달 후인 6월 7일은 전체적으로 환율이 하락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저는 좀 구체적으로 예상을 해봤는데 현재 지금 환율이 1,420원이니까 6월 7일에는 1,320원에서 1,400원 사이로 하락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